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기술주들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된 미국 주식은 오늘 별다른 가격의 움직임 없이 작은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3대 지수가 소폭 오르고 내리는 혼조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전체 시장을 먼저 보시면 마지막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는데 최종 주자였던 모건 스탠리마저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실적 시즌을 마쳤습니다. 또한 오늘은 소규모 지역은행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전반적으로 지역은행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대형은행들만 좋은 줄 알았는데 최종적인 평가는 소형은행들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웨스턴 얼라이언스의 경우 예금이 오히려 전년 대비 20억 달러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24%나 상승했습니다. 또한 최대 위기은행으로 지목되었던 퍼스트 리퍼블릭의 경우도 12%가 넘게 올랐습니다. 거기다 은행 리스크 발발 이후 처음 발행된 베이지북에서도 은행 파산 사태가 있었던 이후에도 별다른 경제활동의 변화가 없었고 인플레이션과 고용은 둔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은행들은 현금 확보를 위해 대출 기준을 높였고 이에 따라 대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주의 좋은 실적, 경제활동에 큰 변화 없음, 대출 기준 강화 이것들은 모두 경기 위험은 줄어들고 금리 예측은 높이는 변화들입니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높이게 되면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니 연준이 정하는 연방기금 금리와는 상관없이 시중금리는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금리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쓰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면 돈을 빌려 쓰기가 어려워지겠죠? 돈을 빌려주는 공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뭐가 오를까요? 당연히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가격이 금리이니 금리가 오르겠죠? 따라서 현재 채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년물 채권 수익률은 일주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상승해서 3.9%에서 4.25%에 도달했습니다. 단 5거래일 만에 35bp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금리 예측치와 채권 수익률은 당연히 시장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과 같은 자산에 안 좋게 작용하고 있죠. 금은 경기 침체 위험이 강하고 유동성 확장이 예상되어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좋은 자산이죠. 그런데 최근 움직임은 완전히 그 정반대잖아요. 따라서 2075달러의 전고점 직전까지 갔던 가격이 2000달러 이하로 하락한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자산 시장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다시 달러 강세, 자산 약세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올 고용지표나 물가지표에 따라 이 흐름은 언제든 역전될 수 있죠. 또한 단기적으로야 달러 강세 흐름이라 하더라도 결국 조만간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피봇 시기를 타진하는 상황이 전개되다 보면 결국 흐름은 원래 시장이 타고 왔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도가 차이가 날 뿐이죠. 제가 연초부터 지겹게 말씀드리고 있는 방향은 정해졌고 속도만 달라질 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최고 고성장 주식 중 하나인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이익 부담이 현실화된 것인데요. 그 결과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6%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일단 실적을 살펴보면요. 실적 자체로만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매출은 233억 3천만 달러로 예측치를 만족했고 수익도 EPS 85센트로 전문가들 예측치를 완전하게 만족시켰습니다. 다만 가격 인하로 인해 마진이 감소하며 차량을 전년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24%나 감소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자면 가격 인하에 대한 부담으로 총 이익률이 전년의 29%에서 19.3%로 크게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19.2%에서 11.4%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차량은 10만 대가 넘게 팔았지만 오히려 수익은 24%나 줄어든 거죠. EPS 90센트였던 제 예상과 비교해보자면 매출은 거의 동일했지만 예상보다 비용 부담이 컸는지 총 이익률이 1% 정도 낮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1% 가까이 낮았습니다. 또한 인플레 감축 법안에 따라 소득세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부분도 생각보다 미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예상치였던 90센트보다 낮은 85센트의 EPS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바로 전날 가격 인하까지 했죠. 이 얘기는 앞으로 닥칠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공급망이 개선되면서 향후 비용은 더 감소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가격이 낮아진다면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마진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겹쳐지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장중 가격 하락까지 포함해서 8% 넘게 하락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실적 발표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수익성을 보고하면서 단기적인 전망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앞날을 더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좋은 요소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되고 있는 수익성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분기 비용 부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지출 대비 생산 효율이 낮은 기가 베를린과 텍사스의 생산 효율성 문제였습니다. 이 공장들은 현재도 활발하게 램프업 중이기 때문에 지출은 많은데 그에 걸맞는 생산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를린은 어느새 35만 대 이상, 텍사스도 25만 대 이상 생산 가능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 두 공장의 현재 상태에서의 최대 능력은 50만 대이므로 베를린은 70%, 텍사스는 50% 능력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향후 두 공장의 생산 효율이 100%에 가까워짐에 따라 비용 효율은 크게 증가하겠죠. 또한 전체 공장에서의 평균 생산 비용 역시 1년 전 대비해서 10%나 감소했습니다. 거기다 배터리 주요 재료들의 가격이 현재 하락 추세에 있고 전반적인 공급망이 개선되면서 올해 생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달 생산자 물가도 크게 하락을 했었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하여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수익성이 더 악화될 여지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사업부를 제외한 서비스와 에너지 사업의 매출과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수익은 이번 분기 1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에너지 사업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무려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사업부의 이익은 전년 7,200만 달러 적자에서 올해 1억 6,800만 달러 흑자로 수익이 2억 달러 넘게 증가했습니다. 거기다 상하이에서 메가팩 공장을 확장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치는 그래프에서도 보이다시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내에 전체 순이익의 10% 이상 규모로 커지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현재도 이미 에너지와 서비스의 순이익을 합치면 3억 달러 이상으로 전체 순이익의 12%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지금 당장의 현상에 집착하여 생각하지만 지금의 구매력을 희생하여 미래의 구매력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은 눈앞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큰 이익을 취할 수가 있죠. 일론 머스크가 현재 주력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은 테슬라 차량을 보급하는 일입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차량 보급을 최대화시키면 전기차 파이가 점점 커지면서 전체 시장의 무게추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기울게 되고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 테슬라에게 최상의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전기차 보급률로는 기존 차 업체에게는 별다른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기차가 안 팔리더라도 어차피 내연기관차로 충분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존 차 업체들은 속으로는 전기차가 안 팔리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팔면 팔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의 도래가 늦어지는 것을 더 바랄 것입니다. ESG의 영향으로 종국에는 내연기관차는 모두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미래의 일이고 일단 지금은 최대한 그 흐름이 늦춰지길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당장의 마진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테슬라의 최대 메리트 중 하나인 슈퍼차저를 다른 회사의 전기차에게도 개방하기로 한 것도 그런 바람의 일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늘 어닝콜에서 향후 전기차 대 내연기관차의 대결 구도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하나의 자동차 시장으로 본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번 분기 이익률 몇 퍼센트 줄었나 늘었나의 수준을 넘어선 정말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노력으로 전기차 시장은 지난 몇 년간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성장을 현실로 만들었죠. 그런데 아직도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키웠는데도 먹은 파이보다 앞으로 먹을 파이가 거의 10배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테슬라는 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들어가기 위해 10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포지션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나중에 내연기관차를 버리고 전기차로 넘어가야 하는 타이밍에 엄청난 비용 압박에 시달리며 아마 도산하는 회사들도 줄을 이을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현재의 수익성에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지출을 통해 자율주행을 독보적인 수준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막대한 수량의 테슬라 차량이 거리에 깔리게 되면 이후로는 거의 순이익이나 다름없는 초고수익성의 소프트웨어 수입이 테슬라의 미래 현금 흐름을 폭풍처럼 증가시킬 것입니다. 오늘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극단적으로 말해 지금 0%의 이익으로 차량을 팔더라도 향후 자율주행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어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드웨어는 수익성이 없이 팔고 소프트웨어 수익으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은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현재의 테슬라는 전기차 기업이지만 미래의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당장은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성장통 같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테슬라의 단기적 수익성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 2년 정도는 극적인 수익성의 개선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 기업 가치와 비전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수년 후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의 보급화에 성공하면서 흑자 전환이라는 한 번의 성장을 마친 이후 초대규모 양산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의 전환 이라는 두 번째 성장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과도기에서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내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두 번의 과도기를 거치며 주가가 큰 폭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한 번은 양산형 차량의 실제 생산이라는 과도기, 그리고 또 하나는 본격적인 양산 확대와 흑자 전환이라는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거의 횡보를 하다 과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고 나면 주가가 퀀텀 점프했습니다. 마찬가지의 일이 지금부터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 기회가 세 번째 퀀텀 점프를 위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테슬라를 낮은 가격에 매집해 둔다면 이전 두 번의 퀀텀 점프와 같은 자산 대폭발을 다음 수학기에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 주간에서 돈의 규칙에 따라 자산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소수의 투자자만이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이 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